네, 사드 배치 부지가 롯데그룹 성주 골프장으로 변결된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군 당국은 내년 말까지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사드 배치에 대해서 김천 시민들의 반발, 또 부지 매입 등 이번에도 역시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요. 오늘 장광일 국방기술대학 학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번 주 안에는 어쨌든 결정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성주 골프장으로 좀 가닥이 잡혔다고 하는데 기존에 이제 성산포대가 최적의 입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성주 골프장 만약에 가닥이 잡혀지게 된다면 장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좀 비교해 볼 수 있을까 좀 싶어요. 우선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그 발표 시기와 관련된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입지 여건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네. 발표 시기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사실상 한미 공동 실무단에 의해서 공동 평가가 이미 끝나지 않았느냐. 네, 단지 네. 이제 시기를 그 추석이 지난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조금 더 주민들에 대한 순화 작업을 거쳐서 발표를 하려고 하고 이제 특히 이제 이번 주에 오늘 내일 지금 국방부가 현재는 국정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국방부 합참에 대해서 네, 네. 아마 파행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이제 이런 일전의 과정을 거쳐서 늦어도 주 중에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막 기왕이면은 지금 북한의 핵실험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사일에 대한 그런 그 엔진 이런 시험이 나고 난 직후에 네. 이미 다 지금 이 성산포대가 아닌 제3의 지역으로 가는 것이 거의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굳이 시간을 이렇게 끌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발표함으로써 당당하게 정면 돌파를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 설득에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도 그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이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 여론이 지금 58%가 넘거든요. 예, 예. 거기다가 지금 해당 지역인 경상북도 지역은 오히려 그거보다 더 높은 예. 약 68%에서 70% 가까이 대단히 높은 국민 지지를 일단은 사드 배치에 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국방부가 자구우면하면서 불필요하게 여론의 추이를 볼 필요까지는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입지 조건은 이제 성산포대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지자체에서 다른 군대로 이제 제의를 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면 지역민들의 반발이 아마 그것이 제일 크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게 가장 컸겠죠. 근데 이제 이 롯데 스카이 힐 골프장 그다음에 그 근처에 있는 염속산, 까치산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를 놓고 봤는데 예. 염속산, 까치산에 비해서 지금 말씀되고 있는 스카이 힐 골프장이 월등하다는 거죠. 네, 거기는 네. 우선 지역으로 봐서도 한 그 과거 성산포대가 380m 정도의 고지였다면 여기는 300m 더 높은 네. 680m 정도의 높은 고지고 예. 그 높은 고지라는 것은 그만큼 레이더 위치가 더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겠습니까? 예. 더 많이 볼 수 있으면서도 레이더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소위 전자파에 대한 이 주민들의 피해라든지 이런 농작물에 대한 피해는 또 오히려 상대적으로 훨씬 적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스카이힐 골프장이 좋고 또 지대는 높지만은 지대 주위에 골프장으로 형성된 기반 시설의 입지 조건이 아주 좋다는 거죠. 도로 등이요. 예, 도로 입출입로, 전기, 그다음에 물, 그다음에 이제 병력들이 왔을 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예, 예. 이런 여건. 특히 이제 사드가 배치가 됐을 때 레이더하고 사드 6개가 이제 이게 되는데 이 6개가 대략 한 적절한 공간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최소한 200~300m 이상씩. 그러면은 그 몇백 미터의 공간을 갖다가 띄울 수 있는 것은 골프장에 적절하게 분산 배치하는 그 이상 좋은 게 없다는 것이 이제 현장에 가던 미군들까지도 최상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예. 입지 조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스카이힐 골프장이 현재로 봐서는 가장 좋지 않은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롯데 측이랑의 어떤 협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네. 단지 이제 죄송합니다. 네. 롯데 측으로 봐서는 이제 조금 답답한 것이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입지 선정을 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롯데한테 정식 통보가 할지는 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렇죠? 상황이다 보니까 롯데에서도 별다른 입장 아직 내놓을 그렇죠. 상황이 아닌가 당연히 봐요. 지금 그러니까 아마 이제 공식 발표가 되면은 예. 이런 정상적인
이제 그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겠죠. 네. 그러나 롯데 입장에서도 볼 때도 막 국가 안보를 위해서 제가 볼 때 큰 틀에서 본다면 막 동의를 하지 않겠느냐. 단지 이제 그 이것이 이제 사유지고 예. 또 영업을 해왔던 이런 장소기 때문에 예. 그런 이제 그 금액을 얼마로 정할 것이냐. 또 뭐 그렇죠. 최근 논의되고 있는 혹시 만약에 금액 외에도 다른 대토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런 막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이 국방부와 롯데가 원만한 그런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금액적인 부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성산포대 예상할 때는 금액이 추가적인 비용을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번 롯데 골프장을 예상했을 때는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1,000억 원 정도 이게 규모가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비용 예상하지 않았던 추가 비용일 텐데 이 부분도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까요? 뭐 정확히 지금 이제 실무단에서 얼마를 평가하고 있는지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봐서는 마치 1,000억 내외가 될 것이다 하는 얘기인데 예. 작은 물론 돈이 뭐 아닐 1,000억이 텐데요.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 본다면 뭐 국방부나 또는 정부의 예비비 정도로 충당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정부의 의지와 국방부의 방침이 지금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 골프장에 인근한 이 김천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김천 지역 주민들이 뭐 반발하는 거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은 네. 그러나 제가 볼 때 사실은 이 레이더가 또는 사드가 배치될 지역이 이 김천 지역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본다면 이건 성주 지역 아닙니까? 예. 네. 그러니까 자기 인근 지역으로 오는데 네. 이 인근 지역으로 오는 것마저도 반대를 한다. 근데 이제 김천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바로 옆으로 오는 거니까 오히려 실제 행정구역만 그 성주잖아요. 김천시하고 예. 꽤 떨어져 있고 갔다 온 사람들 얘기는 산을 몇 개 넘어야 되고 네네. 실제 뭐 사드 파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거든요. 단지 이제 그 사드 배치로 인해서 미치는 심리적 영향은 이해는 그렇겠죠. 갑니다. 예, 이해는 예. 가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제가 볼 때 김천 시민들이 네. 좀 더 큰 생각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서 대승적 견지에서 협조를 해주는 것이 김천의 발전이라든지 네.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우선 그 김천에 있는 이제 지역 주민들 특히 지도자급 인사들 뭐 이번에 보니까 이제 조금 전에 TV에 나왔던 그 국회 정보위원장하고 있는 이철우 위원장이 거기 이제 지역 지역구죠. 국회의원인데 예. 김필호 위원장도 뭐 스스로 사드는 그 불가피하다. 이와 같이 얘기하면서 이제 본인 스스로도 나중에 뭐 거기 지역에 가서 살겠다라고까지 네, 얘기하는데 네. 어쨌든 그와 같은 지도자들이 지금 많이 나와서 주민들을 잘 설득을 시키고 해서 이것이 큰 무리 없이 배치될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이 제가 필요하다. 일단 불안감을 좀 이렇게 좀 상쇄시켜 줄 수 있는 어떤 뭔가를 보여줘야 될 텐데 사실 근데 보면 김천 주민들도 그렇지만 그 인근에 아마 종교 시설도 있나 보더라고요. 종교인들도 지금 단체로 좀 반발하는 움직임이 좀 있다라고 얘기하던데요. 원불교 성지가 이제 뭐 한 그 지역에서 한 500m 바로 가까운가 봐요. 가깝다고 하는데 예. 그러나 그것이 이제 사실 원불교는 지금 저쪽 이 전북 익산 부근에 다 활동을 많이 하고 성지이긴 하지만은 예. 이것이 어떤 종교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사실 뭐 불교라든지 원불교라는 것이 사실은 이 큰 틀에서 과거 임진왜란이나 이럴 때도 국가에 어려울 때 오히려 먼저 그런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원불교에서도 이것을 반대만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큰 틀에서 본다면 오히려 원불교 발전에 또 국민들한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활동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앞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북한의 핵실험 등의 여파 때문일까요? 이 사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네네. 조금 전에 이제 58% 정도라고 네네.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의 여론은 조금 바뀌어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국민 여론은 아무래도 이제 이 북한이 핵을 가지고 핵실험을 벌써 5차 하지 않았습니까? 예. 금년에만 2차례입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이 핵을 실어 나눌 수 있는 이 장거리 미사일 엔진 시험도 사실상 성공 단계에 들어갔다. 거기다가 핵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 소위 이 젊은 지도자 김정은 소나기에 지금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방어를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팩3라든 이런 패트리어트 미사일 가지고는 적의 북한이 쏘는 노동 미사일급 이상의 중고고도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드에 대한 국민 여론도 비교적 이 수용 쪽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네. 많아지고 또 이것이 뭐 아시다시피 어떤 공격용 무기가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를 방어하는 그런 방어용 무기, 자위용 무기단 말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 사드에 대한 반대 문구는 상당히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예. 민주당이나 사실 국민의당 자체도 반대를 했다가 추석 지나고 나서 지방 가서 여론을 들어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많이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틀에서 본다면은 국민들이 아주 그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뭐 우리 정부도 지금 뭐 이번 주 안에 부지를 좀 확정을 한다고 하고요. 국민 여론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좀 우호적인 여론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조금 더 위기감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중국의 좀 반응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대규모 무슨 그 훈련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좀 연관지어서 생각하게 되는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뭐 홍치 이제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예. 이런 미사일 갖다가 이제 저쪽 중국에서 저쪽 신장 위구르 쪽에 있는 연습장에서 뭐 사격을 하고 네. 훈련을 하고 했다는데 물론 뭐 사드 배치에 직접적으로 연관을 지을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은 중국은 그 홍치 계열의 지대공 미사일뿐만 아니고 러시아에서 도입하는 지금 세계 최고의 이 대공 미사일 요격 시스템이라고 하는 S-300, S-400을 갖다가 계속 들여놓고 있습니다. 네네.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드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성능이 좋은 그런 이 공중 요격용 미사일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중국에서 반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우리에 대해서 사실 억지 주장이라고 밖에는 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중국이 일일이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우리가 사드 배치를 하는 것을 뭐 어떤 영향을 받는다든지 또는 그걸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그걸 민감하게 볼 필요까지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 지난주에는 이제 한중 육자회담 대표들이 만났는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만 역시나 좀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는 않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중국이. 중국이 역시 관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예. 이제 그 뭐 역대 최강이라고 하는 그 안보리 결의안 2270호의 이 어떤 구멍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좀 이 메우지 못한 네. 이런 부분이 뭐 과거 이제 그 민생 분야 또 이제 노동자들 분야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원유, 식량, 뭐 철광석 특히 광석 분야 예. 네. 이런 건데 사실은 참 보면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민생 분야라고는 하지만은 네. 이 석탄, 철광석 이런 분야의 그 북한에서 수출을 하고 하는 것이 이 우리처럼 민간업자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개인이나 민간이 아니고 북한은 전부 누굽니까 그게 다 정부에서 하는 거고 당에서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걸 냉정하게 본다면은 사실은 북한이 수출하는 철광석 또는 뭐 이런 그 광석류 예, 예. 이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이번 기회에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정의를 해서 네. 2270호가 메워지지 못했던 분야가 이번 안보리 결의안에서 확실히 좀 메꿀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 중국도 이번에 뭐 이거 홍상그룹 지금 예, 예.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는 이런 걸로 봐서는 입지가 상당히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 일본 또 EU 국가 하여간 유엔에서 이 폭넓은 결의를 통해서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다방면의 노력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근데 중국을 좀 설득해야 된다는 게 분명히 좀 필요한 게 지금 사실 뭐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라든지 위협을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막기 위한 제재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어제랑 그제죠. 북한에서 그 에어쇼를 했습니다. 보란 듯이 에어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뭐 무기 같은 거라든지 헬기 같은 건 옛날 구기종이라고 하는데 기름이라든지 이런 항공유 같은 것이 아까 말씀하신 2270호에서는 못 보내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항공유가 근본적으로 차단이 돼 있죠. 네네. 단지 이제 민간 비행기가 가가지고 올 때의 이런 것은 이제 해당 그렇죠. 국에서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죠. 인도주의 차원에서 급유를 해준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항공유 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차단한다면 북한이 저렇게 뭐 에어쇼를 한다고 할 정도의 여유를 보일 그런 상황이 아닐 겁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그 안보리 결의안을 그 다시 한번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아마 그 실무자들이 자세히 검토를 하고 있을 걸로 보이는데, 하여간 이 문제가 됐던 그런 이 기름 분야, 원유, 기름 뭐 이런 이 광석유의 수출, 심지어 노동자, 또 미국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 네. 이런 문제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검토해서 네. 아주 철저하게 이런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지금 에어쇼를 벌인 거는 무슨 의도라고 좀 보고 계세요? 에어쇼뿐만 아니고 뭐 김정은이가 핵실험도 하고 네. 미사일도 계속 쏘고 또 장거리 엔진 시험도 한다. 네. 라고 하는 것은 역시 제재와 압박에 굴하지 않았다. 네. 우리는 우리의 소위 마이웨이를 간다. 또 그런 뭐 지금 한경도 지역의 수해가 아주 심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가운데도 이 국가 안보라든지 또는 자위적 어떤 국방력은 계속 강화를 한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김정은의 치적으로 과시될 수 있고, 또 주민들로 봐서는 어떤 일정 부분 어떤 흐트러진 이런 것을 갖다가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북한은 북한식의 계산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합리적인 노선보다는 이 군사적 모험주의 노선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 보니까요, 또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지난 7월달, 8월달이 오히려 조금 증가했다고 그러죠. 네. 수치상으로.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사실인데, 이것은 뭐 그만큼 중국에서 역시 이 문을 갖다가 조금 열어줬다는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뒷문이 열린 만큼 사실은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이 의미가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 좀 강화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고, 네. 특히 이제 이 수출이 관련된 것은 우리가 지금 요 7월이다 8월이다 하는 요 시점을 보지 않고 전반적인 트렌드를 놓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270부가 시행된 것이 3월 3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딱 6개월 됐습니다. 네. 6개월 됐는데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이 수출입이라든지 금융 활동은 확실히 지금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네. 단지 이제 중국의 뒷문을 열어준 것에 따라서 중국과의 교역은 크게 변치가 없다라고 하지만은 네. 이 제재가 계속해서 간다면은 이와 같은 것도 저는 효과가 서서히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단순한 7, 8월 요것만 놓고 보지 말고 네.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트렌드를 놓고 네. 분석을 하고 또 메워지지 않는 이런 수출입 분야에는 것은 이번 새로 발동하려고 하는 안보리 결의안에 중국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아주 수시장으로 잘 제시해서 중국이 적극적인 협조를 갖다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외교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이야기한 게 이제 중국의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네. 건데, 또 최근에 들어온 이야기가요. 러시아에서도 이제 어떤 군사적인 대응 방침을 밝혔다고 합니다. 러시아도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보다는 러시아가 오히려 조금 상대하기 좋은 편이죠. 왜냐하면 지난번 9월 3일, 4일 날 이제 우리 박 대통령께서 그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갔을 때도 푸틴 대통령. 사드 배치에 예. 관해서는 이 푸틴 대통령이 단 한마디도 얘기가 없었거든요. 이 얘기는 어느 정도 묵시적인 한국에 대한 그런 조건부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네네. 하고, 물론 이제 군사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가급적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대로 러시아에 대한 이런 노력을 오히려 중국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는 위치가 있고,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제가 보니까 저쪽 이 시베리아 일대의 이 개발이 러시아에서 상당히 우선순위를 갖고 있고 한국과 한국 기업에 대한 그 선호도가 큽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러시아하고 협조를 잘 해나간다면 중국보다는 러시아를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는 네네. 그런 점에서 제고를 시킬 수가 있겠다.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가 이제 설득을 통해서 우리 쪽으로 이제 입장을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보면 아직 우리만큼 만족스러울 만큼 따라와 주지는 네, 않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이 그걸 약간 뒷배 삼아서 지금 계속 이렇게 어떤
도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사실 5차 핵실험 이후에도 지금 6차 핵실험까지도 6차 핵실험까지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움직임까지도 이렇게 북한에서 공공연하게 하고 있거든요. 가능성은 좀 어디까지 있다고 좀 보시나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제가 볼 때 만약에 뭐 이미 지금 실질적인 단서나 증거로서 이미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위한 그 추가적인 준비 이런 정황들이 지난주에도 많이 38로스라든지 네, 네. 우리 언론에서도 만약에 한다면 이제 그 3번 갱도에서 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네. 그 3번 갱도 일대에서 이미 그 가림막을 가리고 뭐 흙을 대메운다든지 이런 일종의 시위성 작업들이 보이고 작업들이 있죠. 지금 포착이 됐다는 네. 거예요. 그 얘기는 실제 핵실험을 한다는 그런 이제 어떤 경고성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자체만 가지고 이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요? 정보적인 어떤 이 기만의 수단 이럴 수도 있고 하여간 두 가지 차원에서 놓고를 봐야 됩니다만 우리로 봐서는 조금 더 불리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예. 단지 6차 핵실험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는 하기는 한다고 봅니다. 단지 네. 이제 그 시점을 예측할 수 없지만은 이러면은 다음 달 71주년 노동당 창당 기념일이 이제 10월 10일이고 예. 또 공교롭게 하루 전 10월 9일이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 딱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네. 그렇군요. 2006년 그때 10월 10월, 9일 날 예. 1차 핵실험을 했거든요. 예. 1차 핵실험을 하고 이제 10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6차 핵실험을 하면서 북한이 그동안 해왔던 패턴으로 봐서는 네. 네. 사실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이제 핵실험 종결 선언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모든 걸 갖췄다. 핵실험 네. 이제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사실은 이제 이 핵무기 연구소라는 예. 기관에서 발표한 5차 핵실험 결과를 분석해 보면은 예. 그때 이제 핵 탄두 폭발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뭐 표준화 국역화가 되었고 예. 뿐만 아니고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가 되었다. 네. 네. 이 얘기는 핵탄두를 시험을 했고 그것이 이제 아주 표준화, 경량화 만들어서 소형화까지도 이루어서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핵무기 실험을 할 수가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럼에도 이제 북한이 마지막 문구에 보면은 그래도 핵무기의 질량적 강화를 계속해 나가겠다 하는 그 여지를 남겼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걸로 봐서 아마 어떤 실제 핵무기의 위력을 조금 더 과시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갖다가 확실하게 하는 차원에서 한두 번의 핵실험 만약 안 되면은 빨리 네. 안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시점에 10월 9일, 10일 전후로 예. 하고 핵무기 실험에 대한 아마 종결 선언 내지는 핵무기를 완전하게 이제 무기화하였다라는 그런 것을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광일 국방기술대학 학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